월 1,000만 원은 받아도 좋다라고 저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었던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임팩트가 컸던 외주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카드뉴스들을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10년차 프리랜서 이윤지입니다. 오늘은 10년차 프리랜서로서의 이윤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카드뉴스 제작자로서의 커리어를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잠깐만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종종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제가 요일이라는 패션 플랫폼 서비스를 하던 회사에 카드뉴스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패션과 관련된 회사랑 계약을 하면서 저는 사실 약간 계산을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일단 하고 보자? 라는 좀 그런 마인드가 강해서 계약은 일단 하고 봤는데 제가 패션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 조던 신발 모으는 애들, 옷 사러 뉴욕까지 가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패션이란 뭘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뭘까? 이런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만든 카드뉴스는 거의 다 반응이 안 좋았어요. 제가 반응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 나이크 50개에서 200개 수준? 제가 생각할 때 터졌다의 기준은 1,000개인데 그 1,000개를 넘는 카드뉴스가 그 초반에 제가 한 7개에서 8개 정도 올렸을 때는 단 한 건도 안 터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토하고 그 다음에 밥 안 먹고 이거를 반복할 때쯤에 정말 저를 쥐어짜서 만든 카드뉴스가 바로 필라. 요즘 애들이 왜 필라를 입을까? 라는 카드뉴스가 처음 터졌던 카드뉴스. 필라 카드뉴스를 만들 때 정말 진짜 이게 터질까라고 고민을 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이 필라라는 주제를 끄집어냈었냐면, 일단 제가 패션을 너무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를 옷을 입고 다니는지 막 코엑스를 가보고 백화점을 가보고 사람들 신발 뭐 신는지 티셔츠 로고 뭐 써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패션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좀 옷에 관련돼서 사진을 자주 찍어서 올리는 친구들이 주로 어떤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막 한 명 한 명 다 패친을 보내가지고 이 친구들이 주로 어떤 옷을 입는지 막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 좀 제가 몰래 훔쳐보면서 어떤 브랜드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지를 막 제 피드에 다 깔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필라라는 브랜드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필라라는 브랜드를 끄집어내면서 되게 의아했던 건 도대체 사람들이 필라를 왜 입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필라는 아주 어렸을 때 봤던 필라? 저 10대보다 더 어렸을 때는 10대쯤? 10대 초? 그리고 아니면은 나중에 엄마 아빠가 입는 골프웨어? 좀 더 그런 쪽에 가까웠는데 되게 젊은 애들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자랑스럽게 이 로고가 적혀있는 티셔츠를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즘 애들이 필라를 입을까 해서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캐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게, 필라가 경영난에 되게 빠지면서 이거를 좀 극복하려고 아예 그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큰 혁신을 하면서 타겟층을 완전 아예 10대 친구들을 공략하겠다라고 내보냈던 제품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델도 좀 젊은 모델들로 바꾸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좀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필라라는 샵도 좀 더 빈티지하고 요즘 애들이 좋아할 만한, 가서 사진 찍고 싶은 공간으로 싹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라가 요즘 뜨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 근거를 찾아보고 그걸 이제 카드뉴스로 엮어서 만들었는데, 저도 정말 놀랬던 게 그 전에 앞전에 테스트했던 콘텐츠들은 진짜 하나도 안 터지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댓글이 한 1,000개 정도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야, 겉봐, 요즘 필라 뜬댔잖아 라는 댓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와씨, 내가 트렌드 읽어버렸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콘텐츠이자 제가 이제 그 요일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길을 열었던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라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은 브랜드가 바로 타미예요.
그래서 타미 힐피거를 왜 요즘 애들이 입냐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시리즈를 냈는데, 근데 이 콘텐츠는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았어요. 일단은 사실 타미는 뭔가 필라보다는 가격대도 조금 더 높았던 것도 있어서 조금 더 이 콘텐츠를 반응할 수 있는 어린 친구들이 조금 덜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타미가 왜 뜨냐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일반 사람들은 좀 잘 모를 수 있는 뭐 고샤라던가 베트멈, 조금 어려운 브랜드들에 대해서 소개를 같이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런 필라라는 브랜드를 소개했던 것보다는 좀 더 어렵고 딥한 얘기를 풀었던 게 타미가 좀 덜 터졌던 부분이지 않나. 근데 그렇다고 타미도 안 터진 건 아닌데요. 라이크 500개 정도인가 700개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는 좀 양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타미 거를 접고 타미 거를 조금 제 나름 이거는 좀 중박도 못 쳤네 싶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야 되겠다, 좀 더 자극적으로 가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를 소개하는 콘텐츠였어요. 세 번째 콘텐츠였을 텐데, 이 세 번째 슈프림 콘텐츠는 정말 놀랬던 게 막 슈프림 망치, 슈프림 소화기 이런 게 막 100만 원, 200만 원. 그다음 슈프림이 루이비통이랑 콜라보한 거를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막 줄 서서 산다. 이런 거를 좀 듣고, 슈프림이라는 브랜드가 되게 고가이면서 얘네들의 전략이 진짜 웃긴 게 좀 한정판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고 싶어서 이제 난리 부르스를 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슈프림이랑 관련된 이슈 중에 가장 컸던 이슈가 슈프림 티셔츠 하나가 어딘가? 이베이인가 어딘가 올라왔는데 이거를 2천만 원에 한 번 딱 올라온 적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2천만 원에 판매되는 티셔츠라는 좀 자극적인 시작으로 이제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카드 뉴스는 궁극적으로 터지긴 터졌는데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 앞에 타미 힐피거가 이제 필라보다 덜 터지니까 슈프림에서 터트려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압박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되지? 자극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보고 진짜 슈프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단순 해프닝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던 저에게 엄청나게 악플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도달수가 한 50만 정도는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엄청나게 악플을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다가는 내가 멘탈이 찢어져서 더 이상 콘텐츠를 만들 수 없구나. 이때 처참하게 깨달은 교훈은, 너무 자극적인 거를 쫓아서 내가 목적이라던가 목표라든가 내 크리에이터로서의 본분을 좀 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악플을 너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그 이상은 콘텐츠를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내가 욕을 먹지 않으면서 좀 더 진정성 있고 사람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우연히 무신사 사이트에서 OIOI라는 브랜드를 만든 대표의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유럽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쉐어하우스에서 살면서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랑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그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되게 젊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OIOI라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던 되게 좋은 밑거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되게 특별했던 경험이 이 사람을 되게 특별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으로 올려놓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OIOI라는 브랜드가 되게 젊은 여성을 만들었고, 이 젊은 친구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카드뉴스를 쭉 만들었고, 중간중간에 이런 장치들을 넣었어요. 대표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 대표 상품들이 조금 예전 상품들이었거든요. 막 번개 맨투맨인가? 그래서 폭탄?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좀 약간 저거 나도 있었는데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중간중간에 OIOI의 옛날 제품들 중에 인기가 많았던 제품들을 막 집어넣고 그런 사진들을 써서 그 장에는 댓글을 좀 더 유도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어떻게 줄 거냐, 뭐 젊었을 때 니도 유학을 가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대표처럼 막 젊었을 때 창업을 하라고 할 거냐. 근데 저는 그런 무거운 결말을 주는 게 너무 싫어서
마지막에 이 친구의 인터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자기 브랜드를 입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악수해주고 싶다는 이 YY 브랜드 대표가 앞으로도 쭉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냥 틱 하고 끝내버렸어요. 좀 뭔가 메시지를 무겁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좀 진부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 콘텐츠가 정말 저도 기절할 뻔한 게 자고 일어났을 때 이 콘텐츠가 100만 도달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니까 조금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더라고요. 그때쯤에 이제 아마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포에버 21? 그래서 그 포에버 21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놀랍게도 이거는 요일에서 추천해줬던 브랜드기도 한데 이 브랜드가 한국인 부부가 미국에서 만든 브랜드였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미국에서 넘어온 브랜드다 보니까 한국인인 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옷장사로 대박난 한국인 부부라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게 바로 포에버 21의 이야기야 라고 집어넣었더니 이제 이거를 저희 마케터들끼리 이제 국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내가 길 가다가 진짜 스치듯이 봤던 나도 알고 있는 그 브랜드 미국에서 넘어와서 진짜 바다 건너 강 건너 저 하늘 건너 왔던 브랜드가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 만들었어. 게다가 부부가 만든 브랜드였어 라는 그 어쩌면 한국 사람들의 자긍심과 그걸 자극할 수 있는 그 주제로 했는데 이 콘텐츠가 OIY 브랜드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느낀 건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의 창업 스토리, 성공 스토리도 좋아하지만 정말 이런 한국인의 자긍심을 진짜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진짜 열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중간중간에 또 안 터진 콘텐츠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 그게 바로 반스를 소개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반스가 왜 젊은 친구들이 계속 반스를 신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실 반스는 핫한 이즘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라를 다루고 그 다음에 막 터졌던 콘텐츠들은 나름 지금 핫하거나 아니면 이 브랜드를 만든 친구가 되게 특별했거나 해외에서 들어온 브랜드였는데 한국인이 만들었거나 약간 이런 특징적인 포인트가 있었는데 반스는 그냥 무난하게 계속 평타치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반스라는 브랜드가 특별하게 뭔가 지금 소개할 만한 이벤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좋아요가 한 1000개 안 나왔던 것 같고요. 한 몇백 개 나왔던 것 같아요. 또 반응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크로마츠 소개했던 거였는데 크로마츠가 되게 비싼 반지 막 체인, 팔찌 이런 거 팔잖아요. 막 억대 반지도 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도 제가 실패 요인이 뭐였냐면 이 크로마츠라는 브랜드 자체가 붐이 불기 시작한 지 이미 예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지난 유행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크로마츠가 인기가 반응이 안 좋았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아마 이 크로마츠가 처음 났을 때는 팔찌 하나에 뭐 몇천만 원? 1억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떴었는데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뭐 1억짜리 팔찌 있다는 게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크로마츠를 소개하다 보니까 별로 이게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주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패션 콘텐츠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은 정말 지금까지도 제가 강의에서 소개했던 콘텐츠, 구찌 콘텐츠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면요. 사실 이 콘텐츠는 중박 정도 했어요. 라이크 한 5,000개 정도 받았고 아마 도달이 그렇게까지 100만까지는 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구찌라는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패션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찌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고 열광한다라는 느낌을 되게 크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구찌 사진만 올라오면 사람들이 막 구찌 갓, 구찌 갱 이게 정말 필라가 올라왔을 때보다 진짜 구찌가 올라왔을 때 그 뜨거운 느낌이 엄청 핫하고 이거는 거의 막 약간 신 이렇게 막 대하듯이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구찌 이렇게까지 열광하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영문 기사 자료를 막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뭐 몇 가지 단서들을 한국 쪽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뭐 마르코 비자리라고 CEO 중에 진짜 유명한 전문 경영 CEO인데 그 사람이 손을 대면 막 사업이 막 미친 듯이 확장되는 사람을 CEO로 앉힌 사건. 그 다음에 어떤 수석 디자이너가 바뀐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석 디자이너가 갑자기 며칠 앞두고 사표를 냈어요. 근데 이 사표를 냈을 때 새로 이미 CEO가 바뀐 상황이었고 이 바뀐 CEO가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패션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던 찰나에 하필 로마에 출장에 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출장에 가 있었다가 구찌에서 일하던 그런 수석 디자이너는 아니고 구찌에서 일하던 한 9년차 디자이너를 우연히 그 로마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만나게 돼서 이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표가 이 친구랑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너 이 패션쇼 얼마 안 남았는데 네가 패션쇼 준비해볼 생각 없니? 이런 얘기를 하고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알겠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 패션쇼를 자기가 막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안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이 구찌 패션쇼를 보러 왔다가 이제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찌가 기존의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져서 갑자기 막 나비랑 벌이 날아들고 막 색깔이 막 형형색색 화려하고 그걸 시작으로 구찌가 어떻게 보면 완전 트렌드를 바꿔버린 그다음에 그 알렉산드로 미켈레와 마르코 비자리의 이 세기의 별들의 만남 이야말로 구찌라는 브랜드가 완전 대혁신했던 그 사건에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진짜 힘들었던 게 이 긴 사건들을 어떻게 엮어낼까 이런 고민들. 이 카드뉴스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한 장에 두 줄뿐인데 이 두 줄을 어떻게 최대한 앞뒤로 반복되는 단어 없으면서 뒷장까지 넘겨서 보게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풀어낼까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도 진짜 어려웠는데 결국은 뭐 저는 세기의 만남에 좀 핵심 포인트를 줬었던 것 같고 제가 이 컨텐츠를 너무 애정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이야기를 엮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저는 되게 많은 기사들을 제가 직접 필사를 떴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이 이야기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내려간 카드뉴스에 들어갈 원본 이야기들을 수십 번을 다시 쓰고 수십 번을 녹음하고 수십 번을 편집하고 미리 제가 갖고 있는 비공개 페이스북 페이지에 수십 차례를 다시 올려보고 일주일에 이 하나의 콘텐츠 겨우 20장짜리 카드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제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올라갔을 때 정말 100만 도달을 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뭔가 진짜 볼만한 콘텐츠를 만들어줬다 라는 느낌의 왜 눈물이 나오려고 하지 어떡하냐? 콘텐츠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과 에너지와 모든 걸 터뜨려서 만든 카드뉴스를 소개를 했는데요. 다시 그때처럼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죠?